네, 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 스쿨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거래일에 하락분을 많이 만회를 하고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매수를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줬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2차전지 관련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약보합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올 6월 들어서 이 새로운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이 흐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면서 꼼꼼하게 전략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는 바로 요 분입니다.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쨌든 다른 양상을 보였죠. 오늘도 새로운 테마들이 다 나타났던 하루였는데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뭐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좀 순환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그러니까 메이저의 수급들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로만 쏠리게 되면서 이제 종목별로 굉장히 좀 상이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내 증시는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국내 시장, 그다음에 이 시장에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크게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뭐 단기적인 테마 혹은 뭐 최근에 K수식어가 붙은 그런 테마주들 내에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들이 그렇게 급등세를 좀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혹은 이런 스캘핑이나 단기적인 매매에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이 투자자분들은 본업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실시간 대응이 좀 어려우실 텐데 이런 그 급등주 테마 보게 되면은 사실 장중에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고 뒤늦게 접근을 했다가는 상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할 수 없는 매매라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마음을 좀 다잡고 우리는 모아가야 될 종목 그리고 주도 섹터 군들을 집중해서 보시면서 모아가신다면은 하반기에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시장에 휘둘리실 필요 없고 차분하게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적인 강세를 좀 보이게 되면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 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 구간 2780포인트 구간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게다가 오늘 수급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두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기아와 현대차 중심으로 지금 대부분의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군들은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왜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못 가지? 이렇게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마시고 충분히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좀 보이다 보니까 증시는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또 저항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테마주나 섹터별로 지금 굉장히 큰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영향보다는 조금 더 이런 이슈가 있거나 혹은 주도 섹터를 그냥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수 측면으로 굳이 접근을 하자면은 일단은 좀 유의미한 숫자라고 좀 볼 수 있는 850포인트 심리적 지지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좀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반등이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지금 저항을 받고 있었던 875포인트를 넘어서는지 그런 점들을 같이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휘둘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즘 시장 진짜 크고 작은 테마들이 하도 휙휙 바뀌다 보니까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도 섹터들 그리고 이슈들의 흐름들을 잘 보시면서 침착한 마음으로 대비하시면은 또 하반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도 특징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 특징주는 어디일까요? 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동차 섹터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사실상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1월 말부터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수출 지표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은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주가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가 있었죠. 인도 법인의 IPO가 지금 기대감이 좀 실리게 되면서 지금 자동차 섹터들을 전반적으로 좀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도 법인 IPO를 통해서 얻어진 현금으로는 이제 미래차에 대한 투자,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모멘텀에 이은 이런 이런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좀 보여준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 사실 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 낙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 부품 관련주로 세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렸죠. 서현 이화, 그리고 화신, 그리고 성우 하이텍, 이 세 종목을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목들 지금 실적 굉장히 좋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자체도 크게 상승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뭐 순환매가 조금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신다면은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대차 짚고 갑니다. 이 현대차 관련 테마까지 생겨나가고 있는 요즘의 국내 시장이죠. 오전장 중에서는 이 3%대까지 이제 흐름을 가져갔다가 막바지로 갈수록 오늘 약간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 1.62% 상승으로 28만 3천 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자, 인도 법인 상장의 연일 신고가 경신 중인 이 현대차,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도 중장기적인 관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네.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지난주 강의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사실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와 관련해서 지금 뭐 매도 의견이 담긴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이런 전기차와 관련된 정책을 좀 뒤집어 엎겠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서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또 악재가 또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지금 IRA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런 정책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여당이 상하원 둘 다 장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 법안이 이제 뒤집힐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단순한 노이즈에 불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호재가 지금 강하게 지금 발생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안에는 2차 전지의 반등이 한번 시작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때 이 2차 전지를 주도하는 메이저들은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를 좀 주도하는 수급은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메이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오릿 에너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직접 추출하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염호에 대해서 이제 광물권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하반기서부터는 이 리튬과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발생을 할 것이라고 좀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가 이제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고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주 혹은 배터리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어릿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을 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붙어주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런 21 이평선 혹은 추세선 상단부, 하단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그런 점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다만 이런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거나 혹은 이전에 들어왔던 수급을 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들어 올려준다라면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수익이 좀 나왔을 때 한번 챙기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2차 전지나 이 배터리 관련된 섹터들이 이제 추세 전환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끔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오릿 에너지 들어봤고요. 오늘 1.74% 상승을 해줬습니다. 리튬 직접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 중인 기업이고요. 자, 이 미대선 앞두고 트럼프 후보가 전기차 관련 정책을 뒤집어 엎겠다라는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실 텐데 당선이 되더라도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뒤집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2차 전지 수혜가 다시 올 거라고 보신다고 합니다.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서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켜셔서 촬영 진행하시면은 이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정보들 그리고 포인트들, 뭐 뉴스들, 종목들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쭉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한화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이제 앞서 뭐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사실 K 수식어가 붙는 그런 섹터 혹은 테마들은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 방산주가 대장주 역할을 해왔었는데 지금 방산주들 사실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들은 여전히 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좀 뒤늦게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지금 이미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방산주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머물러 있었던 방산주가 이제는 해외 수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실제로 매출 캐파가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수에 좀 불과했다면 이제는 수출 중심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레벨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고 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오물과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기도 한데 이런 와중에 지금 푸틴이 또 방북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런 방산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시스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이런 대장주들이 지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런 주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모아간다라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좀 보시면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전에 상승을 보였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 오늘 2천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됐거든요. 이런 거래량이 발생하게 되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손바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윗꼬리를 채워주는 양봉이 나타나거나 혹은 이전 고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면 또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방산 섹터라고 생각이 되니까 꾸준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푸드, KPDA
K뷰티에 이어서 이 K방산까지 부각을 갔나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화시스템이 요즘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5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오늘은 11% 추가 상승을 했고요.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 루마니아, 프랑스, 파리 등 이 활발한 해외 수출 소식에 시장의 기대감이 잔뜩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 캐파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하시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또 한 번 커져가고 있는데 이 방산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섹터라고 하시니까 중장기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네, 요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도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미 증시를 보게 되면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또 기술주들이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사실 가장 수혜를 좀 보고 있고 또 가장 커플링이 많이 되는 기업이 또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증권사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지금 HBM과 관련해서 가장 또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런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 HBM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반도체와 관련된, 그리고 특히나 이 HBM과 관련된 종목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관심을 받고 또 HBM 관련주로 뒤늦게 좀 부각이 되면서 100% 이상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추천해드렸던 이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세 자릿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또 준비한 그 종목이 또 그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강의 내용도 한번 집중을 해주시고 왜 이 종목을 좀 봐야 되는지, 왜 또 반도체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K 수식어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반도체 들어가기 전에 강의 앞부분에는 이 K 수식어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최근 이번 주에 있을 증시 이슈를 가지고 또 매매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즘 증시가 아무래도 이런 단기 순환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준비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미중시 기술주 강세에 오늘 반도체 훈풍이 또 돌아줬죠. 마찬가지로 역시나 사상 최고치 경신했던 SK 하이닉스 특징주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이제 6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내놓을 것이다. 하반기에도 HBM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29만 5천 원까지 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23만 4,500원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우리 전문가님도 당분간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역시나 이 마지막 특징주와 관련된 반도체 수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켜셔서 촬영 진행하시면은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도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전문가님의 반도체 수업 어떤 내용도 담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죠?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테마주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만 항상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도 지금 그래도 강세를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하락 종목수를 보게 되면은 상승 종목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수급 자체도 한 특정 종목군들로 계속적으로 쏠리게 되면서 내 종목은 계속적으로 소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발을 맞춰가기 위해서 단기 테마도 한번 집중을 해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올해 계속적으로 이어갈 메가 트렌드는 AI 그리고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한미반도체나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지금 중장기 우상향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지금 그 반도체 안에서도 대장 테마는 HB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HBM과 관련된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또 크게 수익을 실제로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도 그 종목을 받아 가셔서 종목에 참여하신 다음에 큰 수익을 한번 같이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부분 말씀드리고, 일단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반도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냐, 좀 단기 테마를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목차를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K 수식어가 붙어 있는 지금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이 저출산 대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동해가스전, 이 대왕고래죠.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략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케줄 매매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숨은 HBM 관련주를 공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K 수식어와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한류 열풍이 분다라는 내용의 이제 부분인데, 자, 사실 제가 이전에도 이 K 수식어가 붙은 그런 섹터나 테마들은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었던 K방산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실제로 K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단순한 테마로 끝날 종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적인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K 수식어가 붙어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막 해외 수출이 부각이 되면서 그에 대한 모멘텀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에 이 K 수식어와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에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자, 제목을 보시게 되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라는 내용이고, 그 부제로 이제 주가는 하늘로라는 제목을 좀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K 열풍, 그리고 점점 커지는 시장과 비례하는 실적, 그래서 실적 증가는 곧 주가의 상승이다 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러 K 수식어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바로 K 웹툰이었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K 웹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K 웹툰 관련주를 이끌어줄 재료, 그래서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이 무엇이냐라면 바로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 시동을 건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들썩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때 좀 추천을 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Y랩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Y랩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거의 반년 동안 계속적인 우상향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거의 18,000원 가까운 상승 최고가를 이뤄내게 되면서 추천 이후에 77%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제가 지금 K 수식어가 붙은 기업들은 단순히 단기적으로 볼 만한 테마가 아니다
그래서 아마 매매를 하셨던 분들 잠깐 조정이 나왔다고 손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 단기 상승폭을 보시고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K수식어 관련주들이 이렇게 짧게 먹을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다시 이런 우상향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특히 조정이 나와준다라면은 그때를 다시 한번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Y랩을 먼저 보여드렸고 자, 그리고 제가 1월 11일 날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K푸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라고 하면서 이때 라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김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K푸드가 사실 지금 막 관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올해 초부터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수주에 불과했었던 이런 음식료 관련주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내수주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해외 수출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 캐파가 성장을 한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뭐였냐면 바로 삼양식품이었죠. 그래서 삼양식품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이 불닭볶음면입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에 대한 수출 호조로 인해서 삼양식품이 오르게 되고 그 이후로 지금 K푸드 관련주들이 순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난리난 불닭볶음면이라는 기사로 이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자, 2년 만에 결국 여기 이제 끝에 잘리게 됐는데 이 지금 해외 수출이 계속적으로 호조를 이어가게 되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증설을 한다라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K푸드들이 계속해서 흥행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 삼양식품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4천억대에 머물던 매출액이 2023년도 지난해에 1조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2배가 넘는 거의 3배 가까운 성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주가 레벨업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양식품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양식품이 올해 초죠. 올해 초 구간만 하더라도 뭐 17만 원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이제는 70만 원대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4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순히 뭐 일주일, 2주일 오른 게 아니라 지금 6개월 내내 계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 푸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인 순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불닭볶음면 관련주들이 오르게 됐고, 그 이후에는 지금 뭐 김밥 관련주 혹은 핫도그 관련주, 그리고 이제는 뭐 김치나 조미료 이런 거 부분까지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K푸드 안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덜 오른 종목 혹은 조정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볼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 이미 뭐 꼭대기에 있는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조정 종목을 좀 잡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전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우양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삼양식품이 먼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우양이 가장 먼저 빠른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미 핫도그 관련돼서 예전에 핫도그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빵 가운데에 소세지를 넣는 그런 핫도그를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핫도그는 어떤가요? 이 소세지 겉에 이 밀가루 반죽을 입혀서 먹는 그 K 핫도그가 있는데 그 K 핫도그가 이제 해외 특히 미국에서 흥행을 성공하게 되면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냉동 김밥이 또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서 우양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양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이미 6월에 이 핫도그 관련돼서 이슈를 부각받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그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
이번에 이 김밥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눌림목 매매를 보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다른 종목 이미 쫓아가기에 늦은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이미 상승이 나왔다가 눌려주고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인 음봉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기회를 삼아서 이전에 K푸드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우양을 통해서 수익을 한번 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첫 음봉이 좀 나오게 됐는데, 뭐 지금 당장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을 충분히 기다렸다가 저점이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자세한 시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시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8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그 방송을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제 지금 머리 위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을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찍게 되시면은 URL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들어와 계시면은 순차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테니까 미리 참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8시 방송을 통해서 시점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지금 K푸드 다음으로 또 강하게 오르고 있는 게 K뷰티죠. 그래서 화장을 고치고라는 제목을 좀 달아줬는데, 왜 고쳤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국 소비주가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 의존도를 많이 낮췄고 이제는 북미나 유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장을 고치고라는 제목으로 좀 달아드렸고, 자, 그래서 지금 이 K뷰티 인기로 인해서 이 밸류체인주들이 계속적으로 들썩이고 있다. 그래서 뭐 중소형,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 화장품 하면은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중 혹은 저가형 브랜드들이 오히려 관심을 받게 되고, 또 글로벌 지금 해외 이 채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프라인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채널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수혜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K-팝으로 인해서 10대 혹은 20대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사실 온라인 구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소재나 ODM, OEM 관련주들도 당연히 같이 수혜를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뭐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실리콘2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K뷰티 지금 뭐 이미 충분히 많이 상승이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K 수식어가 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끝날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K뷰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수년간의 조정을 보여왔다가 이제 막 다시 관심을 받고 전성기가 돌아왔다라고 이런 시장에서 부각을 시킬 만한, 그리고 호재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실리콘2의 차트만 보더라도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초죠. 23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저가가 2,36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적인 우상향을 거치게 되면서 현재는 22배, 2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K뷰티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지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2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상승이 덜 나온 종목들을 좀 봐야겠죠. 자, 그런데 먼저 이 청담글로벌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참고용으로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이 화장품주들이 있는데, 이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 사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다른 화장품주들은 엄청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청담글로벌은 굉장히 좀 뒤늦게 상승이 나온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실리콘투와 같이 이미 다른 화장품주들이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화장품주들로 다시 한번 수급이 이동하는 이런 순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담글로벌과 비슷한 자리 혹은 비슷한 이런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을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 자, 먼저 볼 종목은 바로 이제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등 해외 수출이 확대되게 되면서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지금 외형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증권사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담글로벌도 보셨다시피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 지금 마녀공장 일봉 차트입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우하향을 이뤄가다가 대략적으로 한 2만 원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두 차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상승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청담글로벌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살짝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시세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마녀공장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 상승 돌파 이후에 조정 나오고 이제 막 다시 상승이 나오는 지금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전 고가권 혹은 박스권 상단 구간인 25,000원에서 26,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볼 종목은 뷰티스킨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뷰티스킨이라는 종목은 이제 뭐 개별 호재가 막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수급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뷰티스킨을 한번 골라봤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하단부에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긴 횡보를 보이다가 최근 5월 들어서 화장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3,000원 구간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했죠. 근데 눌림 이후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굉장히 청담글로벌이나 마녀공장이나 이 두 종목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혹은 지금 화장품주들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순환매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후속주로는 마녀공장, 뷰티스킨 이렇게 두 종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이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볼 내용은 바로 저출산 대책입니다. 그래서 6월 19일 수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그래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이미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새 저출산 대책 다음 주 발표가 유력하다. 그게 바로 19일입니다. 그래서 19일 전후로 지금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경우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또 한 번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저출산과 관련돼서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내놔라,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출산 대책 관련주로는 꿈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과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그 종목들은 이미 이전에 시세가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꿈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꿈비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급등 랠리를 한번 이어갔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적인 조정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하향 추세를 좀 이어가다가 최근에 이 우하향 흐름을 깨고 이 추세선 상단에 올라온 게 확인이 되죠. 게다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전에 좀 중간중간 거래량이 튀었었던 모습이 있는데 그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서 최근에 좀 추세를 잡아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또
최근에는 올라간 종목 혹은 수급이 들어갔었던 종목들 내에서도 오히려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보다 더 많은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됐었던 꿈비를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6월 21일에 이 대왕고래 동해가스전과 관련된 전략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을 이런 일정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차트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해가스전 관련주로는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동해가스전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많은데 이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상승을 좀 보였고 또 가장 빠르게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보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동해가스전 이슈가 발생하자마자 3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급락을 거치게 되면서 지금 21선 상단에서 하방 경직성이 좀 나타나는 1000원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단기적으로 이런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K 수식어 관련주, K 뷰티나 K 푸드 관련주도 알아봤고, 그 다음은 저출산 대책, 그리고 이 동해 가스전 관련돼서 일정 매매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서 이제 뭐 가벼운 내용들은 살펴봤고, 이제 주 내용,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을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공개 이 강의를 통해서도 추천드리는 종목이 있지만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히든주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히든주에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미리 휴대폰을 켜셔서 이 QR코드 사진 찍으신 다음에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노란 톡방을 통해서 이제 참여 링크를 올려드리면은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시작하기 전에 히든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SK 하이닉스향 장비 공급 계약을 냈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건의 공급 계약이 좀 나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올해 이제 막 좀 그 이슈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럼 반도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주세요. 자, 현재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S&P 500도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5개월 만에 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서 지금 미증시 이 3대 지수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 것만큼 지금 기술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 여전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는 급락이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종가가 한 131달러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을 곱하게 되면은 1310달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전 고점을 경신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고가권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제 지금 반도체 대장 그리고 HBM 대장주 역할을 꿋꿋이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2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고, 여전히 하반기도 HBM 우위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HBM과 관련된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HBM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이미 뭐 10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고 준비를 많이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도 뒤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반도체 관련 추천주들이 여전히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도 이 HBM 관련주들, 한미반도체와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 여전히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수익률이 100%를 넘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200%를 넘어가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지난 5월 말에 추천드렸었던 태성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고, 자, YC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상호 변경이 돼서 YC인데 이전에는 YIK라는 이름을 좀 가지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를 넘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반도체 관련 주들 안에서도 물론 등락이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HBM 관련 혹은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강한 상승을 이어주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전히 반도체주를 추천할 지금 반도체주 안에서도 매매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나 아니면은 이미 뭐 고평가 관련된 노이즈가 상당히 좀 많았지만 여전히 신고가를 가면서 거의 2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5만 원대에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이 지금은 20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좀 보이기 이전에 혹은 아직까지 상승을 보이지 못한 종목에 우리는 진입을 해서 이런 우상향 랠리를 가져가야 된다. 추세를 가져가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상승 구간에 진입해서 2, 3% 수익 내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수개월간의 이런 우상향 추세를 보고 우리는 정말 최소 두 자리에서 세 자리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 자, 그래서 상승 배경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월 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HBM,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수출 지표만 보더라도 이 반도체가 이 수출 지표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반도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무려 52%가 증가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뒷받침을 해주는 좀 근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는 관심 종목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좀 뒤늦게 이 HBM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런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칠러나 스크러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국내 1위 기업, 그러니까 스크러버 관련해서는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8시에 좀 공개를 해드리겠고, 어쨌거나 이 유니셈이라는 기업이 이 스크러버 장비를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 스크러버 관련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양쪽 회사 모두에게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이 살아나게 되고 또 HBM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유니셈이 실제로 수혜를 보고 있고 실적도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기준봉 형성 이후 조정, 그 다음에 횡보를 하게 되고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가 경신 이후에 조정을 받게 되고 이 수급선으로 볼 수 있는 61선 상단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 그래서 다음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속주로 볼 수 있는 게 유니셈이었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볼 히든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먼저 보실 텐데, 이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면 큰 상승을 보였다가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각 수렴 패턴, 큰 삼각 수렴 패턴을 형성을 해줬고 이제 막 상승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거래량 말씀드리죠. 거래량 딱 보시더라도 이전에 나왔었던 거래량 혹은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수급이 좀 실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든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히든주를 투자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은 자, 건식 식각 장비 제조 전문 업체로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 또 실제로 HBM 제조 공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HBM 대장주로 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수혜를 볼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이었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주들이 다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HBM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한다. 혹은 이 SK 하이닉스의 장비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최근에 나오면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방으로 크게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종목은 100% 무료로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8시 방송을 꼭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노란톡방에 참여해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자면은 지금 왼쪽에 상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 찍으신 다음에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거기서 이 공개 방송을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클릭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다시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삼각 수렴 패턴 이후에 이제 막 돌파가 나오는 종목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준비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8시 방송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 오늘 8시 방송 주제입니다. 자, 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조정, HBM 대장주, 한미반도체를 이을 SK 하이닉스 수혜주를 제가 8시 방송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시면은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뜨고요.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빨간색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한데요. 요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